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원경찰이란 직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경찰이 과연 무엇인지, 근무 장소는 어디인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또 채용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흔히들 알고 계신 시중은행 등에서 경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청원경찰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적으로는 청원경찰 법령에 근거한 청원경찰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국내 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되는 국가 중요시설 등의 청원이 되어서 배치가 되는 경찰을 말합니다. 이 청원경찰은 해당 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해당 기관에 한정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배치되는 경찰을 말합니다. 그럼 시중은행 등에 배치된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실제적으로 시중은행 등에 배치된 분들은 청원경찰법이 아닌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시설경비원에 해당됩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도 이런 명칭의 혼동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은행마다 정정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명칭이 바로 로비 매니저라는 명칭으로 이미 이렇게 변경이 적용이 된 은행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경찰의 근무 장소의 종류는 청경찰의 근무 장소는 보통 청경찰이 배치가 되는 장소에 따라서 그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로 공공기관, 세 번째로 사기업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분류가 되어 있는 직종으로 되어 있고 복무사항도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복무규정 일부를 준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처우로서 공무원연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민연금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곳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등이 있겠습니다. 사기업은 말 그대로 민간기업에 해당되고 실제 민간기업에 청원경찰이 배치된 곳은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사기업 중에서도 국가 종료시설로 지정된 시설 등에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풍산, 대우조선입니다. 또 얼마 전에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의 청원경찰이나 보안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원경찰은 바로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 등에서도 청원경찰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배치되는 기관과 장소 등이 각각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직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청원경찰법상 명시된 직무인 구역 안에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의 청원경찰은
공공적 직무 성격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또한 기관의 국가 중요시설 중요도 순위에서도 높고 방어해야 하는 기관의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만큼의 책임감은 공무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될 시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청원경찰의 급여 체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에 배치된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공무원의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총 4개 계급에 해당되는 같은 기관의 나이란 계급과 동일한 호봉의 봉급을 따릅니다. 단 순경에서 경장까지 15년, 경장에서 경사까지 8년, 경사에서 경위까지 7년이 걸리고 마지막으로 경위 이상으로는 더 이상의 계급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경으로 15년을 근무해야 경장으로 진급할 수가 있고 경장에서 8년을 근무해야 경사가 될 수 있고 경사에서 7년을 더 근무해야 경위에 준하는 봉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과 해당 취업 규칙을 준용합니다. 민간기업은 그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과 해당 취업 규칙을 준용합니다. 청원경찰의 근무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근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근직 그리고 주야 교대직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근무 방식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근직은 일반 상시 주 5일 평일 근무와 법정 공휴일은 모두 휴무인 방식이고 교대직은 현업직으로도 분류가 되고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일정한 교대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도입으로 현재는 청원경찰도 주 52시간 적용 대상 직종으로서 근로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야 교대를 하더라도 휴일이 보장이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추가 근무 수당이 줄어서 급여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주야 교대 업무를 하기 위해선 휴일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패턴으로는 대표적으로 주야 비휴, 당비비, 당비비비, 주야비, 주주야야 비비 등 수많은 근무 패턴이 존재하지만 주 52시간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근무지별로 적정하게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조율하여 근무 편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경찰의 채용 방식과 그리고 신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보통 크게 공개 채용과 경력 채용 두 가지 형태로 채용을 합니다. 이 또한 기관별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 채용 방식은 필기, 체력, 서류, 면접 또는 필기, 체력, 면접으로 되어 있고 경력 채용 방식은 서류, 체력, 면접
또는 서류 면접이 있습니다. 공개 채용 방식의 필기 과목은 기관별로 상이하나 보통 기관에 관련된 법규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청원경찰법 또는 한국사 또는 일반 상식 등이고, 체력은 경찰 공무원 기준으로 배점이 되기도 하고 종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력 채용 방식의 서류 채점 기준은 관련 경력, 무도 공인 단증, 국가 전문 자격증인 일반 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그리고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그리고 관련 학과, 여기서 말하는 관련 학과는 경찰행정학과, 경호, 체육계통 등이 있습니다. 이 또한 기관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 채용과 경력 채용의 차이점은, 공개 채용 같은 경우는 순수 채용 과정의 배점으로 면접 대상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뽑으며,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서류 배점만으로 면접 대상자까지 고득점자로 뽑기 때문에 서류에서 높은 수준의 스펙을 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공개 채용 또는 경력 채용을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내가 서류에서 배점받을 항목이 많이 없다면 경력 채용이 아닌 공개 채용으로 준비를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고, 내가 서류에서 배점받을 항목이 많이 있다면 경력 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면접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원경찰의 신분, 많은 분들께서 청원경찰의 신분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청원경찰은 그 근무 기관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되기도 하는데,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되지만서도 신분은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청원경찰 법령상에서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하나가 있고, 이 말인즉슨 실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있고, 공무원연금도 해당이 되며 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처우가 주어지지만, 청원경찰법령상의 근무시,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와 또한 벌칙 적용 시, 징계나 벌칙 적용을 얘기합니다. 외에는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공무원과 거의 동일하지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 기업이나 사기업,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해당 사업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근무시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징계 적용 시에는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니고 해당 정규직의 직원과 동일한 국민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오늘은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청원 경찰이 무엇인지와 근무 방법, 급여 방식, 신분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청원 경찰의 급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청원 경찰이 되기 위해서 어떤 루트를 거쳐야 하는지, 청원 경찰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